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본질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나 비속어가 포함된 준비 문구 등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죠. 2024년 12월 7일에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진 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관봉권입니다. 다음 PPT 보시죠. 통상 검찰에서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면 검찰에 돌아와서 현금의 경우에는 중간에 빠지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가 확인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건진이 직접 소지자인 건진이 이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원형 그대로 보관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변호인도 동행한 상황에서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당일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진이 확인서를 씁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정확한 매수를 확인할 때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당일 12월 17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이때 보면 확인서를 쓸 때에 그때 영상에 보면 이 돈다발이 관봉권 띠지가 있는 상태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개수기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 이 검찰에서 개수기로 돈을 세고 건진이 돈이 빠진 게 없다, 누락된 게 없다라고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김정민 증인, 통상 이렇게 확인이 끝난 이런 돈다발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저희한테 현금이 넘어오면 현금 매수와 잠깐 지금 이거 다 셌고 확인을 했어요. 개수기에서. 그리고 관봉권 띠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압수물을 원형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봉권 띠지가 보관된 상태로 압수물이 원형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 자체는 원형 보관 중입니다. 지금 그 얘기 물은 게 아니고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보시죠. 사무규칙에 보면 이 압수물을 이제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에게 수리 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확인을 하고 원형 보존 필요 유무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원형 보존이 필요 없으면 그 내용을 또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 도착해서 건진이 원형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표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검사가 이거 필요 없다 싶으면은 그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최재형 검사. 네. 당시 이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라서 원형 보존 지시를 하셨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묻는 말에 일단 답을 하시고요. 설명은 나중에. 이제 저는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 네. 말을 압수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수사팀 수사관 이주연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보면은 압수표에 검사가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검사가 직접 이 압수표에 원형 보존해라라고 그 뜻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의 취지는
위에 보시면은 취지라기보다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해석이 네.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압수표를 보시면 그 사건의 원형보존 지휘는 제가 아닌 다른 검사가 찍은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지금 담당 검사가 압수표에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정민 사무관 네. 지금 방금 쭉 설명한 거 들었죠? 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 관봉권이랑 띠지가 다 있었고 검찰이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되고 담당 검사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압수표에. 그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에. 그 수사 계장님으로부터 원형 보존 지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검찰에 도착해서 그 현금의 개수를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현금을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전날에 제가 없어서 그 현금 개수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요?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표에 이미 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해라라고 검사가 압수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당연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수사관에게. 근데 수사관이 그것을 전달을 받았는데 확인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확인을 안 한 겁니까? 혹시 어떤 확인 말씀하시는? 개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지금 최재형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또 개수를 했습니까? 저희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현금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이미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개수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띠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개수됐는지도 그러면 개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민 수사관에게? 저희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무조건 개수하고 있습니다.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띠지와 그 관봉권으로 묶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압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셌어요. 그런데 왜 또 셌냐는 거죠. 그것을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그 셌다는 것도 그 당시 듣지 못했고 저는 그냥 그러면은 똑바로. 거기 당시에 셌을 때 띠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지금은 사진이나 이런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띠지가 없어지고 본인이 그걸 개수했습니까? 저희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 그러면 이걸 세기 제가- 위해서 김정민 수사관이 띠지를 제거한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지금 그것을 세라고 다시 지시를 한 사람 누군지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가요? 저희는 지시 받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최재현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띠지 분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5년 1월 9일, 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일. 지금 이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요. 최재현 검사가 남경미 수사관한테 보낸 걸 보면 원형 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1월 9일에 보냈습니다. 아마 인지한 주장대로라면 인지한 직후에 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증인 스스로도 관봉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왜 그러면은 그때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본인이 직접 압수표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증거 분실을 인지한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답해 주세요. 예. 압수표에 기재되는 시점은 압수물이 인계된 이후에 그 압수계에서 이렇게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설명 따로 이해를 잘 하시고요.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는 나중에 따로 답을 따로 해주십시오. 답을 해드리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점을-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잘못했는지 수사가 1분 더 드릴까요? 네, 1분 더 드리시죠. 이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검사가 잘못했냐, 수사관이 잘못했냐, 니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요.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 모르게 분실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건진 법사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유착과 뇌물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부지검이라는 검찰에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라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면- 같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면 그 전현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시고요. 최지석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가 그 압수수색 목록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왜 안 오고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하시고 네, 저희 오늘 청문회 중에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이거 진작에 저희가 의결을 했던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